부글부글 끓지만 이걸 어떻게 재수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북한의 의도를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선 방사포라는데 우리 군은 탄도 고수. 지금 군이 정말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군이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제 청와대 군 당국은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 북한이 아닌데 우리 방사포인데 라고 공표를 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이 발사대에 모자이크 처리까지 하면서 북한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건 이 발사대의 어떤 재원을 공개하기에 꺼려지는 상당히 신형 군 기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만 자꾸 대한민국 군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우리 군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까지 하면서 아닌데 포탄인데 라고 공개했다라는 의도로 많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합참이 지금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과 우리 군과의 어떤 진실게임 양상으로 우리 군이 몰고 가려는 듯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군 말대로 탄도미사일일지 북한과 우리 전문가들 말대로 방사포탄인지 그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잖아요. 그제 쏜 방사포의 발사대 모습, 북한이 모자이크 했는데 저희가 모자이크를 조금 벗기고 확대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신형 방사포. 이거는 다련장 포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쐈던 탄도미사일은 지금 잠깐 우리 수화 선생님이 좀 가리고 계시는데 수화 선생님 잠깐 우리 좀 쉬실까요? 감사해요. 자, 이동식 발사대인 텔기에서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이 수직 기립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형태입니다. 저걸 탄도미사일 발사대고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기립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45도, 15도 원하는 각도를 조정한 다음에 수발을 바바바바바밤 다련장 포 발사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사진 이번에 쏜 게 발사대만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탄도로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 왜 우리 군은 이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명백히 틀린데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그 큰 구분이 뭐냐 하면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다는 것들, GPS나 INS, 즉 관성 항법 장치가 있다는 것이고 로켓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이제 로켓을 방사포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90년대 이 틀이 무너져요. 유도 방사포, 유도 로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념 정의에 따라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외형적으로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미사일과 방사포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명백히 구분된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400mm로 구형이 더 커졌고 또 하나는 밑으로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형이었습니다. 바퀴가 달렸다는 것인데 지금은 궤도가 달렸다. 이 궤도가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 산악 지형에 도로가 아닌 지형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칸데르를 말하자면 방사포에 얹어서 변형한 자주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그런 어떤 사드라든지 고도 체제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장관님 그러면 왜 탄도미사일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국민들이 같이 호응이라도 해줄 텐데 진짜 탄도미사일일 때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탄도미사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북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나라 군에 대한 대응도 얘기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그나마 우리가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일당 독재, 세습 독재 국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나 한반도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은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사실상 과거에 그런 민족 대립에서 기인한 이런 경제전쟁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거 쏘면서 일본 조심해 라고 얘기까지 해줬으면
참 평소에 북한이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뭐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가장 위기 시에 우리 타겟은 남한이야 라고 2번이나 명시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주인과 참모들은 분명히 경고를 들어라.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다가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탄도미사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는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이 되면 북한의 경제적으로 쌀이든 뭐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도와주려고 말을 아끼지 않나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쏘아대는 거 보면 아니 나는 8일간 3번이나 이렇게 쏘아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불꽃놀이도 저렇게 자주 못합니다. 불꽃놀이도 이만치 자주 못한다. 네, 그런데 불꽃놀이도 이렇게 자주 못하는 거를 무슨 미사일, 로켓, 방사포를 저렇게 8일간 3번 연속으로 쏘아댈 정도로 경제 상황이 넉넉합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정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떠냐? 일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물론 전선이 넓어지면 좋을 건 없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북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다들 꿀을 드셨는지 말씀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쏘는 거 보고도 눈 버젓이 뜨고 저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저게 무슨 폰지도 얘기를 못하니까 눈 뜨고도 모르는 사람이고 눈 뜨고도 코백하고 또 말은 해야 되는데 꿀을 너무 드셨는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우리 일본과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도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너무 봐주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자료 쫙 내밀면서 니네들이 한 거 이런 거야 라고 사실관계 입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그런 능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